수위를 다른 하이 퍼포먼스 체인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 프로토콜 월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에서 등장하는 월러스 수위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는 아니며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립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은 수위를 개발한 미스턴 랩스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수위 영상을 참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현재 웹 2.0과 3.0이 당면에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저장 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진부터 업무 문서까지 데이터 저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의 취약성, 확장성 제약, 중앙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기존 데이터 스토리지 회사를 사용하여 저장하게 되었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도 자신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유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16G의 크리스 잭슨의 저서인 Read Write Own에서도 웹 3.0의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웹 2.0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솔라나, 앱토스, 세이 등과 같은 하이퍼포먼스 블록체인들이 거래 속도와 처리량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요한 측면인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을 관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스턴 랩스에서 월러스 프로토콜을 런칭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월러스 프로토콜은 수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탈중앙화 스토리지 및 데이터 가용성 솔루션입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은 비디오, 이미지, PDF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스토리지 솔루션은 모든 검증자에게 전체 데이터 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을 처리할 때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은 이러샤 코딩을 사용하여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샤 코딩은 CD에 스크래치가 나서 일부분의 데이터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CD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의 일부분에 손상이 되거나 없어도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은 이러샤 코딩을 사용하여 일부 노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시스템의 원본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 생태계는 월토큰을 사용하여 파일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하고 네트워크 기여자에게 보상하는 대가로 월토큰을 사용합니다. 월토큰은 프로스트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TGE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확한 토크노믹스는 알 수 없지만 수위 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일부 에어드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러스 프로토콜의 구조와 데이터 저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의 디자인은 네트워크 오류나 악의적인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안정적인 파일 스토리지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토리지 노드는 도서관에 책이 꽂혀있는 책꽂이와 같습니다. 책의 일부 조각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책이 손상되더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된 파일 조각을 저장하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위 블록체인은 도서관의 사서와 같습니다. 누가 어떤 책을 빌렸는지, 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거래를 처리하며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중앙 코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월러스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시스템은 이러샤 코딩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파일을 슬리버라고 불리우는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책 전체를 보관하는 전통적인 도서관과 달리 월러스는 변환된 데이터 조각과 추가 복구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여 일부가 손실되더라도 재구성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슬리버는 여러 스토리지 노드에 분산되어 단일 노드에 전체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위 블록체인은 각 슬리버가 저장된 위치를 추적하고 스토리지 노드에 대한 서비스 결제를 관리합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요청하면 시스템의 일부 조각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원본 파일을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슬리버를 여러 노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스턴 랩스의 전략이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스토리지 프로토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파일코인, 아리브보다 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월러스 프로토콜이 수위 블록체인에 특화되어 구축되었으므로 생태계 내에서 최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위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성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디벨로퍼들에게 다른 생태계보다 더 나은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일코인이나 RUV와 달리 월러스 프로토콜은 수위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동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이 시도될 수 있는 실험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다른 하이퍼포먼스 체인인 솔라나, 앱토스, 세이 등에서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수위 생태계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러스 프로토콜의 등장은 무브 언어를 사용하는 앱토스와의 경쟁에서 수위가 더 많은 개발자들과 프로젝트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월러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면에서도 기간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 미래의 비용을 원하는 사용 기간별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사용자들이 미리 해칭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은 미디어, 탈중앙의 애플리케이션 및 NFT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미디어 회사인 디크립트는 자신들의 미디어 컨텐츠를 저장하는 장소로 월러스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월러스 프로토콜을 이용한 웹페이지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일반적인 웹2의 호스팅 회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다운되거나 검열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러스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진정한 탈중앙화된 웹페이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터스키입니다. 탈중앙화 컨텐츠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스키 또한 월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스키는 NFT, 웹사이트 자산 및 기타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업로드를 간소화하고 자신들의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원하는 사용자와 기업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탈중앙화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월러스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원하는 사용자와 기업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탈중앙화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월러스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트레드포트입니다. 트레드포트는 무브 기반 생태계에서 작동하는 수위 블록체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멀티체인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플랫폼은 NFT 메타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월러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NFT 데이터 스토리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월러스를 활용함으로써 트레드포트는 NFT 컬렉션에 대한 탈중화되고 강력한 스토리지를 사용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월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월러스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는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블록체인들이 월러스를 자신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 아카이브 데이터를 위해 월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체 검증자를 넘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이터 백업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러스는 급증하는 과거 데이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러스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면 접근성과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어 다른 체인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AI 데이터 세트입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과 학습 데이터 세트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웹 호스팅입니다. 월러스는 사용자가 탈중앙화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웹사이트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 저장하여 모든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월러스를 활용함으로써 웹사이트는 중앙 집중식 서버를 우회하여 검열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 컨텐츠가 단일 실패 지점에서 자유롭고 사용자들로부터 항상 사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월러스 프로토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월러스 프로토콜은 확장 가능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탈중앙화 스토리지 프로토콜로 현존하는 전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샤 코딩, 탈중앙화 노드 스토리지 및 수위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월러스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생태계와 웹3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하는 탈중앙화 웹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위를 월러스 프로토콜의 핵심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다른 레이어 1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개발자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위 네트워크의 해자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월러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